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차트 보는 방법, 흔히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분석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왜 차트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차트를 보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고 마무리를 하며 차트의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는 제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볼 예정입니다. 차트를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의 추이를 보기 위하여 차트를 보며 모멘텀 또는 트렌드라고도 불리죠. 또 가격이 현재 정상적이지 않은 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깔끔하게 되진 않지만 실험적으로 가격에는 추세라는 게 존재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단순하게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이 미래에도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은 미래에도 더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사실 엄밀한 정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다뤄볼게요. 행동 경제학적으로 추세를 접근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말이 되긴 합니다. 주가가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해당 종목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대중의 종목명이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대중의 종목명이 더 많이 알려질수록 해당 종목을 매수할 인원 및 자본이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더 많은 매수세는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차트는 정확히 이러한 추세의 성질을 역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차트상에서 찾아내 매수 포인트로 삼는 것이죠. 물론 상승 추세의 시작점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겠죠. 두 번째로 차트를 통하여 가격의 과한 움직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끔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해지는 현상 또는 말도 안 되게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시로 금융위기에 기업들이 단기적 유동성 문제 때문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헐값에 주식을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정 가격,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싸게라도 팔아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매도세는 말도 안 되는 주가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동 경제학적 접근이 더 재미있는데 단순하게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것이죠. 그럼 그 매도세에 더 떨어지는 가격이 무서워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더 생겨나기에 연쇄작용처럼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차트들을 살펴보시면 가격의 하단부에는 가격의 변동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기에 이 현상을 살짝만 역이용하자면 말도 안 되게 긴 장대 음봉이 뜨면 매수하는 그런 단순한 전략도 세워볼 수 있겠죠. 물론 백테스팅을 통하여 실제로 먹히는지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봐야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가격이 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점을 차트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상 범위 내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을 하며 매수 진입을 역시 할 수 있죠. 물론 이 방법 역시 과한 가격 움직임이 어디까지 움직였을 경우인지 가격의 정상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말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차트를 보는 이유 두 가지를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트렌드 팔로잉, 추세 추종을 하기 위하여 차트를 봅니다. 가격이 현재 향하고 있는 방향성을 분석하여 방향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민 리버전, 평균 회귀를 이용하기 위하여 차트를 봅니다. 가격이 과하게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가격이 평균치로 회귀한다는 특성을 투자에 이용하는 것이죠. 기술적 분석에 사용되는 단순한 이론은 위와 같이 다소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기술적 분석을 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스토리가 되어버리죠. 위에서 언급한 구체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살짝만 구체화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을 위에서 언급해드린 성분별로 분해를 해야 합니다. 장기 추세 성분과 단기 변동성 성분으로 분해를 해야 하죠. 그러려면 일단 가격을 가져와서 관찰을 해봐야겠죠. 주식의 경우 대체로 큰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중간중간 약간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S&P 500의 역대 가격을 살펴보시면 큰 방향성은 항상 우상향을 해왔죠. 코스피 역시 1980년대부터 살펴보시면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단 단기 변동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IMF, 08년도, 코로나 등 큰 추세를 역행하는 가격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술적 분석이 아니어도 구독자분들도 많이 들었던 부분이죠. 아마존 차트도 살펴보겠으며 주봉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큰 방향성을 보시면 2002년도부터 18년째 우상향 중인 기업이죠. 중간중간 가끔 30% 이상 빠지는 구간이 존재했으며 이게 단기 변동성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또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트윌리오라는 기업의 일봉 차트를 가져와 보죠. 큰 방향성은 5월부터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5월에 상승 추세에 있다는 근거로는 1년의 조정 끝에 신고가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했습니다. 단기 변동성으로 보시면 중간중간에 고점 대비 10% 이상씩 빠지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구독자분들도 여기에서 영상을 멈추고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는 종목들의 추세와 단기 변동성을 대충이라도 관찰해보세요. 다음은 추세를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추세를 정의하려면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하는지부터가 정확하셔야 합니다. 저는 주식의 경우 최소 2년짜리 투자를 하기에 주봉 차트를 사용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주식을 데이트레이딩 하지 않는 이상 1년 이상을 보유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기술적으로 표현하기 가장 좋은 보조지표는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대충 50일이나 200일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평균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시각화를 해준 보조지표이죠. 단순하게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상승을 하고 있다면 가격들의 평균이 과거 대비 상승을 하고 있으니 상승 추세에 있다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식에서만 먹히는 방법은 신고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신고가의 경우 누가 봐도 매수세가 붙어서 가격이 오른 것이기에 가장 명백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단투자를 하실 때 신고가를 이용하시려면 1, 2년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친 종목의 신고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추후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할게요. 추세를 정의했으니 단기 변동성도 정의를 해야겠죠. 위 세 가지 차트를 둘러보면서 눈치를 채셨겠으나 거래를 하시는 종목 및 상품마다 가지고 있는 가격 변동성이 전부 다릅니다. 펀더멘털 세계에서는 이러한 변동성 및 상관관계를 베타라는 값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일수록 변동성이 주로 높고 높은 종목일수록 변동성이 낮다는 상관관계들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엄밀하게는 펀더멘털이 약한 종목일수록 변동성이 높다가 더 맞는 말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단기 변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표준편차, 가격의 레인지, ATR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연단위 보유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 타이밍을 찾고 계시다면 이러한 엄밀한 변동성 측정 방법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이즈가 너무 많고 쓰기 위해서 이러한 도구들을 다듬을 시간에 10K 하나라도 더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차트를 보는 방법을 4단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하시는 종목의 주봉 차트를 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확인 방법은 신고점을 이제 막 돌파했는지 또는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격이 주기적으로 조정을 주곤 하는데 조정을 줄 때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지를 엑셀에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조정값들의 평균 또는 대충 상위 25% 정도 되는 값을 산출해내고 고점 대비 그만큼 하락을 하면 매수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영상에서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 차트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죠.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가장 중요한 컨셉은 추세입니다. 즉 추세가 없는 종목으로는 차트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지지, 저항 형태의 매매도 괜찮긴 한데 솔직히 연단위 보유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상향할 만한 기업을 찾기에 그닥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추세가 없는 종목의 가장 좋은 예시가 AT&T입니다. 장기 추세는 없고 단기 변동성만 매우 강한 종목이죠. 제 매수 스타일로는 솔직히 AT&T를 살 만한 구간은 전혀 안 보입니다. 추세가 없는 종목은 그냥 피하면 되는데 가장 위험한 한계점은 펀더멘털의 상승 속도와 가격의 상승 속도의 괴리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펀더멘털이란 영업이익의 상승과 같은 실적과 금리의 하락 정도가 주가의 상승을 지탱하는 펀더멘털이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죠. 예시로 알쓸투전 주식회사는 펀더멘털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매년 20%씩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고 이 정도면 성장률이 엄청난 기업이죠. 근데 기업의 주가는 매년 25%씩 성장을 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러한 괴리가 5년만 유지되어도 기업의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23% 정도 생깁니다. 문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여전히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 매수를 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괴리가 일어난 상황에서 매수를 하면 위험한 이유는 언제든지 가격이 펀더멘털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알쓸투전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시자마자 23% 급락해버리면 슬프겠죠. 물론 정상적인 기업들이라면 기업의 주가가 조정을 주며 추세가 꺾이긴 합니다. 실적은 오르는데 가격이 옆으로 기는 경우가 이러한 케이스이죠.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결론은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하시려면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손절 확실하게 하고 전략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투자의 게임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트레이딩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영상으로 나중에 만들어 볼게요. 저처럼 주식을 비중 조절을 하며 보유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것이라면 화려한 기술적 분석은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 트렌드 분석은 펀더멘털로 보시면 됩니다. 가격과 기업의 가치 괴리는 앞에 영상들에서 소개해드린 여러가지 방법으로 피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로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단기 변동성을 찾아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그만큼 하락을 할 경우에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면 저번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그냥 매수할 종목을 리스트로 적어두시고 인덱스 빠지면 무더기로 매수하세요. 레알 간단하고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3월, 9월에 매수 기회였고 이번 연에는 3월달인데 아직 신고가 돌파하지 않았기에 진짜 추세 전환이 된 것인지 모르니까 일단 매수를 했으나 더 떨어지면 더 매수해야겠죠. 구독자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차트 보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